지금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전에도 유사한 문제를 풀긴 했던 것 같아. x하고 y 두 개의 문자에 대해서 문제를 풀라고 하잖아. 그래서 문자를 줄여서 문제를 풀라고 하는 것 같거든. 지금 이 관계를 만족한 xy에 대해서 등식을 성립한다고 얘기한 거잖아. 일단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오른쪽에 유리화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유리화하면 부모가 누가 되지? 근데 분자의 값은 a한테 1-ai를 곱한 거지? 그러면 a-a 제곱 i가 되는 건가? 여기까지 된 거 맞아요? 그러면 x가 누군지 알아요? 그럼 안 되질 것 같은데? 한 줄 더 써드릴까요? 1 플러스 a 제곱분의 a 마이너스 1 플러스 a 제곱분의 a 제곱 i라고 따로 써드리면은 x가 누구죠? 1 플러스 a 제곱분의 a가 x라고요? y의 값은 1 플러스 a 제곱분의 마이너스 a? 그럼 둘의 관계는 무슨 관계 있지? 부호가 반대인가요? 이건 a 제곱인가? 그러면 조금 다르겠네 상황이. 이거 대입하려고 여기다가 대입하게 되면은 왼쪽에 있는 건 1 플러스 a 제곱분의 2a 그다음 빼라고 했으니까 플러스로 바뀌었습니다. 양변에 1 플러스 a 제곱을 곱할까요? 어, 분자에 있는 값이 2a 더하기 a 제곱이죠. 1 플러스 a 제곱을 곱했더니 a가 누구죠? a는 2분의 1인가요? 할만하죠? 아마 문제 풀 때 이 값을 이렇게 인식하지 않고 a라고 인식했나 보다. 자, 그 다음도 풀어야 될 문제는 50번. 50번은 다음 등식에 대해서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습니다. 그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a제곱과 b제곱을 구하라는 얘기는 아마 a, b가 한 가지가 아닌가 보지? 누굴 제곱한 게 마이너스 1이 나와? 플러스 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나와? 또는 마이너스 1을 제곱해도 마이너스 1이 나오니? 그럼 이 속에 있는 값이 i 아니면 마이너스 i라는 얘기인가? 되셨어요? 그런데 실수 부분의 값은 a-b의 값이 실수 부분인 것 같아. 허수 부분의 값은 a 플러스 b가 허수 부분인가요? 그 값이 i거나 또는 마이너스 i라고요? 그러면 i가 나올 때는 a-b의 값은 너 지금 뇌가 어떻게 활동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뇌가 어떻게 활동했죠? 너도 스스로도 모르겠어요? a 플러스 b의 값은 누구죠? 또 이상하게 작동하는데 뇌가? 그렇지 않고 마이너스 i가 됐을 때는 a-b가 누구죠? a 플러스 b의 값은? 아까 전에 또 이것도 어떻게 작동했던 거야? 너 스스로도 이상하죠? 그런 실수가 시험 볼 때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AB가 똑같죠? 근데 더해서 1 나온다고요? 그럼 AB가 누구란 얘기예요? AB가 똑같죠? 근데 더해서 마이너스 1 나온다고요? 이때 A제곱 B제곱 더한 것도 2분의 1.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니까. 이때 A제곱 더하기 B제곱도 언제나 2분의 1 한 가지만 나오나요?
답은 2분의 1이 답입니다.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54쪽에 60번. 허수 z에 대해서 1 플러스 z제곱분의 1이 실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도록 하는 것 다음 중에서 옳은 걸 고르라고 하거든? 그러면은 우리가 필요한 거는 허수라고 하기 때문에 먼저 z라고 하는 값 있잖아. z라는 값은 a 플러스 bi의 꼴을 가지고 있을 건데 b의 값은 빵이 아닌가 봐. b가 빵이면 실수가 돼버리니까. 근데 이 표현을 잊지 말고 있어야 되겠다. 허수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문제가. b는 빵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값을 대입해서 이 값을 구해볼 생각이거든? 이 값이 실수라면서요. 이걸 계산하게 되면 분모가 이거니? 유리화 해볼까? 유리화하면은 1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전체 그 다음 또 누구죠? 이 앞에 거 제곱 더하기 뒤에 거 제곱인가요? 유리화하기에서 곱했던 거는 이걸 곱했던 것 같은데? 그러려면은 이 값이 실수가 되려면 어떨 때 실수가 되는지 알아요? 얘가 없어져야 돼? 얘가 없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근데 b는 빵이 아니라며. 너는 a가 0인지 알고 있죠? 그럼 결국 결론은 z의 값이 순허수라는 얘기지. z가 순허수였을 때 그때 다음 중에 옳은 걸 구하라고 얘기하는 거네. bi하고 마이너스 bi를 더하면 빵이 맞아요? 더한 거 1 아니고 더한 거 마이너스 1 아닙니다. bi하고 마이너스 bi 곱해서 빵이 나오나? b 제곱의 값 이게 지금 두 개 곱하면은 bi하고 마이너스 bi를 곱하면 b제곱이야? 근데 b가 빵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빵 안 나오죠. 근데 b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b제곱이 마이너스 1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옳은 거는 1번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또 풀어야 될 거는 65번은 다음에는 식을 보고서 알파 곱하기 베타의 값을 구하는데 알파 베타는 독소수라고 얘기했거든? 근데 알파 베타 곱한 거를 알고 싶은데 알파 알파바 베타 베타바가 3이라고 얘기했네. 알파 플러스 베타는 i라고 얘기했고 이런 값이 등장하도록 하는 게 있나 모르겠네. 선생님이 이걸 물어본다면 이게 뭐라고 답할 수 있어? 너 한 번씩 이렇게 머리가 이상하게 작동하는 것 같아, 주야. 왜 잘못 작동할 때가 가끔 있을까요? 마이너스인 거 아시죠? 그러면 선생님이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이랑 알파 플러스 베타의 켈레복수수랑 두 개 곱하라고 한다면 선생님이 왜 이걸 곱하고 있냐면 이걸 곱했을 때 이 두 개가 등장할 것 같거든? 근데 이건 i하고 마이너스 i를 곱한 거야? i하고 마이너스 i 두 개 곱한 게 누군데? 그런데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뒤에 있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켈레복소수는 먼저 더한 다음에 켈레복소수를 구하나 각각의 켈레복소수를 먼저 구한 다음에 더하나 똑같은 거죠? 이걸 전개하게 되면 이거 두 개 나올 것 같거든? 전개해 보려고 알파 알파바 플러스 베타 알파바 플러스 알파 베타바 베타 베타바가 있니? 근데 이거 두 개의 정체가 3이야? 그럼 얘가 6 더하기 베타 알파바 더하기 알파 베타바니?
그러면은 6을 이항해주면은 알파 베타바 더하기 베타 알파바의 값이 마이너스 5? 이걸 만족하는 알파 베타의 값 곱한 값을 구해보려고 지금. 여기까지 된 거 맞아요? 음, 알파라고 하는 값을 a 플러스 bi로 해볼까? 베타의 값은 c 플러스 di라고 해볼까? 그럼 알파 바의 값은 a 마이너스 bi고 베타 바의 값은? 근데 두 개 더해서 i가 나온다고? 알파 베타를 두 개 더한 녀석의 값은? 이거라고? 그럼 a 더하기 c가 누구야? b 더하기 d는? 그런데 이거 말고 이거는 누구지? 마찬가지 c제곱 더하기 d제곱도 3이겠지. 이런 정보들을 지금 현재 알고 있거든? 이렇게 된 거 맞아요? 쌤이 이게 좀 이쁘게 나왔으면 여기 있는 식이 만약에 알파 베타가 나오는 식이었으면 이게 등장했다면 쌤 이걸로 풀었을 거거든? 등장하지 않아서 방법을 바꿔서 풀고 있는 중이야. 자, 그러면 연립에서 A, B, C, D를 구할 수 있지 않나? C의 값이 누구야? C는 마이너스 A니? D의 값은 마이너스 B 플러스 1이에요? 이거 두 개를 여기다 대입하려고요.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A를 제곱한 건 플러스 A 제곱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플러스 1의 제곱이 이게 3이라고? 이거 전개 좀 해보려고. 이거 전개하면은 이건데 이거 두 개가 3이야? 이거 두 개가 3이니까 B가 누구라고요? B가 2분의 1이면 D는 누구야? 이게 빵 나와야 되니까 2분의 1인가요? 아니다. B가 2분의 1이면 더해서 1 나와야 되니까 D도 2분의 1? 이제 A하고 C만 좀 구했으면 좋겠거든? A, C를 구할 수 없나? 여기다 B 대입해볼까? 여기다 2분의 1 대입하면은 4분의 1. 4분의 1을 2항에서 빼주면 4분의 11? 그럼 A 제곱은 4분의 11? D도 대입해볼까? D도 대입하면 C제곱이 뭐가 돼? 자, 이제 문제 돌아오고자. 문제한테 알파 베타의 고백값을 구하라고 했죠. 그럼 A 플러스 BI하고 C 플러스 DI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A 플러스 BI, 근데 C가 B는 2분의 1이었죠. C는 마이너스 A이지 않았어? D는 2분의 1이고 이걸 곱해보려고. 쌤이 마이너스 뒤에 있는 이 괄호 속에 있는 걸 마이너스만 앞으로 빼주면 A 플러스 2분의 1 I하고 A 마이너스 2분의 1 I인가요? 그럼 이 괄호 속에 있는 두 개만 곱한 게 누구지? A제곱이 4분의 1이었다며. 4분의 11. 그럼 4분의 11을 대입했더니 요게 답이네요. 연립방식을 풀어야 되는 거였네? 이해된 거 맞아요? 쌤이 아까 전에 시도했다 지운 거는 그렇게 풀어야 될 문제들도 가끔 나와서 그래. 자, 이해된 거 맞아요? 또 풀어야 될 거는
55쪽에 73번. i의 값에 거듭 제곱들인데 앞에 1, 2, 3, 4가 붙어 있는 것 같고 다 더하는 게 아니고 더했다 뺐다 더했다 뺐다 하는 것 같거든? 그런데 8 더하기 7i가 나올 때까지 n값을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i의 거듭 제곱은 4개 단위로 규칙성이 있거든? 그래서 4개 단위로 규칙성이 있는지를 어떤 규칙이 있는지 판단해야 돼. 이게 앞에 있는 4개고 그 다음에 4개가 5i의 5승 플러스 마이너스 6i의 6승 플러스 7i의 7승 마이너스 8i의 8승까지 있죠. 4개 단위로 규칙성이 어떤 규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나서 풀어야지만 돼. 그 앞에 있는 4개는 첫 번째 건 i, 두 번째 건 플러스 2인가요? 세 번째 건 마이너스 3i, i의 4승 1이니까 마이너스 4죠. 앞에 있는 4개는 뭐가 되는 거야? 그런데 뒤에는 4개 있죠. 그것도 규칙성이 뭐 어떤 규칙성인지 판단해 볼 건데 첫 번째 건 5i,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마지막은 이게 누군데? 어? 4개 단위로 항상 똑같은 값이 나옵니다. 그치? 그렇다면 8 더하기 7i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지금 여기까지 더한 녀석이면은 8 더하기 7i가 나오려면 뭐가 더 필요하지? 이게 더 있어야 되는 거야? 하지만 이거 두 개 더한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이니? 여기는 뭘 추가해야지 이게 나오지? 이걸 추가해야 돼? 여기다 이걸 추가해야지 이게 나오지. 선생님은 지금 뭘 염두에 놓고 있냐면 4개 단위로 더하다가 보면은 4개 단위로 더하게 되면은 여기다 한 배 한 거, 두 배 한 거, 세 배 한 거 이런 것들만 나올 건데 이게 4개, 8개, 12개 이렇게 더한 게 아니라 아마 이렇게 4개 단위로 더하다가 어떤 숫자가 2개가 추가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을 걸로 추정이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까지만 더한 다음에 2개 숫자가 추가했다고 한다면 누가 추가된다고 했었지? 12하고 이게 추가된다고? 근데 11이나 12라는 숫자는 9번째, 10번째에서 나올 수 있는 숫자가 아니거든? 9번째 숫자는 9i의 9승, 10번째 숫자는 이거니? 그럼 그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9i하고 아니다 플러스 9i하고 이게 추가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12 더하기 11i가 추가됐으면 좋겠는 거잖아.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12개까지 있다고 한다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i까지 더했다고 한다면 이거 다 더한 값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i인가? 여기는 뭘 추가해야지 이게 나오는 거야? 이거 같은데? 4개 단위로 끊으면 여기까지 더한 녀석의 값은 이건데 바로 그 다음에 있는 게 플러스 13i 13승이 있고 마이너스 14i 14승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는 플러스 13i죠. 얘가 플러스 14인가요? 그럼 이걸 추가해 줬더니 우리가 원하는 값이 나오나요? 그래서 지금 n값이 14일 때까지 더하라는 얘기지. 이해가 되는 거 맞을까요? 진짜 이해됐어요? 또 풀어야 될 거는? 문제 x하고 y라고 하는 숫자가 x, y는 실수인데 그 실수 x, y를 이용해서 복소수를 만들었대.
근데 그 복소수를 좌표 평면 위의 점 x, y라는 점으로 표현하겠대. 예를 들어서 3 더하기 2i면 점이 누구란 얘기야? 5i면 점이 누구란 얘기지? 네,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산수해가지고 좀 이쁘게 만든 다음에 그때 점의 좌표를 PN이라고 하거든? 30을 대입한 거, 31을 대입한 거, 32 대입한 거, 33을 대입한 것들을 점으로 표현했을 때 그 점을 연결한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래. 그럼 제일 처음에 3 플러스 2i 곱하기 i의 30승의 값을 필요로 하겠네?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근데 i의 30승이 누구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i네? 그럼 점의 좌표가 누구라고요? 선생님 점을 잘 찍었으면 좋겠는데 성공할지 모르겠다.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라고요? 거기다 뭐만 더 곱했다는 얘기야? i만 더 곱한 거야? 방금 전에 거한테? 그럼 여기다 i를 곱한 게 누구야? 이거라고? 그럼 점이 2, 마이너스 3인가? 2,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또 i를 한 번 더 곱해야 되겠네? P32 때문에? i만 더 곱하면 누구지? 또 내가 잘못 활동해요. 그럼 3컴마인가? 그 다음이 3 플러스 2i에 i에 33승을 곱할 거거든? 그럼 방금 전에 거한테 또 i를 또 곱하는 거잖아. 그랬더니 마이너스 2, 3인가? 그때 사각형이 생길 건데 그 사각형이 여기 길이가 몇인지 알아요? 중학교 때 피타고라 정리해서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거 배우지 않았나요? 근데 왜 못 구하죠? 점과 점 사이의 거리의 값은 루트 쓰고 x의 값의 차이 값을 제곱한 거. 1을 제곱했더니 1인가요? y의 차이 값은 5여서 5를 제곱한 걸 쓰나요? 알고 있는 거 맞아요? 네, 그래서 점과 점 사이의 길이 값은 루트 26인가요? 여기 두 점 사이의 길이가 몇일까요? 너 이상해요. 네, x끼리 빼서 제곱하고 y끼리 빼서 제곱하는 거죠? 방금 전에 얘기했는데 왜 버벅거릴까요? 자, 여기 있는 변의 길이가 똑같죠? 이 사각형이 무슨 사각형일까요? 그럼 넓이가 몇일까요? 자, 또 풀어야 될 문제는?
75번. 75번은 자연수 m값에 대해서 복소수 zm이라고 하는 복소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소수의 값은 m이라고 하는 게 지금 세 군데 보이는데 m한테 숫자를 갖다 대입해서 만드는 복소수인가 봐. 그런데 zm 값이 1이 나오도록 하는 자연수 m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거든? 그러면 z1부터 구해볼까? z1의 값 선생님이 구하려고 하는데 너 지금 m한테 1을 대입했니? 그럼 누구야? 들리게끔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누구죠? 네, i하고 마이너스 i를 더했으니까 0인가요? 두뇌 활동이 조금 더 빨랐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엔 2대2 하겠습니다. 2대2 하게 되면 누구죠? 네. 3대2 하면 누구죠? 마이너스 i라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다시 해볼까요? 지금 너의 뇌가 매끄럽게 활동하지 않거든? i를 한 번 곱한 거는 i를 두 번 곱한 마이너스 1, i를 세 번 곱한 마이너스 i, i를 네 번 곱하면 1인 거 모르지 않죠? 한 번 곱한 건 마이너스 i, 두 번 곱한 건 마이너스 1, 세 번 곱한 건 i, 네 번 곱한 거는 1인 거 알죠? 너는 지금 부모는 2로 똑같으니까 분자를 두 개 더한 게 누군지 아는 게 중요한 거네? 자, 이거 첫 번째 줄에 있는 거 두 개 더한 건 누구예요? 두 번째 줄에 있는 거 두 개 더하면, 세 번째 줄을 더하면, 네 번째 줄을 더하면, 그 값들을 각각 다 2로 나누기 한 값이 우리가 찾는 값이죠? 자, 첫 번째는 0 마이너스 1이었거든? 세 번째가 누구예요? 네 번째가 누구예요? 다섯 번째는 누굴까요? 여섯 번째는요? 일곱 번째는? 여덟 번째는? 그럼 첫 번째 기억은 참인가 거짓인가? 두 번째 건 참일까 거짓일까? 왼쪽은 누굴까요? 100은 4의 배수인 것 같아요. 근데 왼쪽은 1이고요. 오른쪽은 4의 배수가 이만큼 큰 거죠. 그래서 같지 않은 거죠. 임의의 자연수 m값에 대해서 zm 값이랑 zm 바가 똑같나요? 라고 물어봤어. 왜 참이죠? 네, 허수 부분이 없으니까 실수의 값은 원래 숫자랑 켈레 숫자랑 똑같은 거죠? 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79번. 79번은 방금 풀었던 문제랑 유사한 문제긴 해. 그런데 일단은 fn이라고 하는 값 자체가 앞에 괄호 속에 있는 게 누군지 알아요? 자, 그럼 또 이해를 다시 할까요? 선생님이 문제 풀 때 자주 나오니까 외우라고 했던 것 같은데 1-i분의 1 플러스 i가 누구라고요? 1 플러스 i분의 1-i는 누구죠? 네, 문제 풀 때 자주 등장하니까 저 값을 외우고 있을 겁니다.
너는 앞에 거는 i의 2n승이고 뒤에 건 마이너스 i의 4n승이죠. 그 앞에 있는 값은 i의 제곱의 값을 n번 곱한 거고요. 뒤에 거는 마이너스 i의 4제곱의 값을 n번 곱한 건가? i의 제곱이 누구야? 마이너스 i를 4번 곱한 건 누구야? 이거 구하는 거네? 맞나요? 근데 선생님이 n값이 만약에 짝수면 fn값은 누가 될까? n값이 짝수야. n값이 짝수면은 마이너스를 짝수번 곱하면 플러스 1이야? 그리고 1을 짝수번 곱해도 1이야? 1 빼기 1인 거네? n값이 홀수면 앞에 있는 값은 뒤에 있는 건 1이네. 마이너스에서 1을 뺐으니까 되는 거 맞아요? 그럼 이 중에는 n값이 홀수인 건 몇 개고 n값이 짝수인 건 몇 개 있어? 그럼 100개 100개 있으면 짝수 0도 100개 있고 마이너스도 100개 있다는 얘기겠네? 그럼 답이 뭐인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또 풀어야 될 문제네? 80번은 z를 n번 곱한 녀석과 w의 값을 n번 곱한 게 똑같다고 하거든? 그럴 수 있는 n값을 구하래. 근데 이 문제는 개념센 수학에 있던 문제고 그때 똑같은 문제 풀어드린 것 같아요. 자, 먼저 z의 값의 거듭 제곱도를 확인하려고 하거든? 루트 2i분의 1-i의 값을 일단 먼저 제곱부터 하려고요. 분모를 제곱하면 누구야? 분자를 제곱하면 그런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 않아서 저번에 그것도 했는 것 같은데 1 플러스 i를 제곱한 게 누구였죠? 1 i를 제곱한 게 누구였죠? 1 플러스 i하고 1 i 곱하면 누구였죠? 이런 것들 문제 풀 때 자꾸 하기 때문에 아예 달달달 외우고 있는 게 잘못된 산수를 하거나 시간이 늦어지는 걸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분자가 누구라고요? 그러면 4번 곱한 건 누구인 거야? 8번 곱하면 누구야? 자, 앞에 있는 z의 값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뒤에는 w의 값도 확인해 볼까? w의 값들은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를 제곱하려고요. 제곱하면 누구예요? 그럼 이걸 2로 약분했더니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인가? w의 값을 제곱했나? 제곱한 게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라고? w를 3번 곱한 게 누구야? 아, w 3번 곱한 마이너스 1이야? 그럼 w 6번 곱한 건 누구야? 이거 제곱했으니까 w의 제곱을 제곱하게 되면 이거 제곱한 게 누구야? w의 제곱을 제곱하면 이걸 제곱해야 되잖아. 아니, 선생님 잘못 얘기했다. w의 제곱을 세제곱하면 이거 3번 곱하면 이거예요? 이거 3번 곱한 건 누구예요? 마이너스를 부바꿔서 1인가요? 그러면은 지금 봤더니
똑같은 숫자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 같거든? 여기에 똑같은 숫자 있으면 좋겠다며. 그럼 이 중에서 가장 작은 n값을 구하라고? 8승하면 똑같을 리가 없을 것 같은데? 8승하면 왼쪽은 1인 거잖아. 근데 오른쪽은 8승하게 되면은 6승의 값 1이기 때문에 8승은 제곱하고 똑같니? 근데 제곱의 값 1이 아닌 거지. 12가 될까? 12승은 뭐랑 똑같은지 알아? Z를 8번 곱한 게 1이야? 그럼 Z의 12승은 Z의 4승하고 똑같아? 그럼 Z의 12승은 마이너스 1인가요? 그럼 n값이 10이면 왼쪽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W의 12승은 누구야? 자, 왼쪽에 있는 Z의 12승의 값은 Z의 8승 곱하기 Z의 4승이었기 때문에 8승 1이니까 Z의 4승이고 Z의 4승의 값은 마이너스 1이라고요? W를 12승한 거는 W의 6승이 누군지 알아요? W 6승의 값 1이었나요? 같나요? 안 똑같죠? 자, 그래서 이것도 아닙니다. 16을 대입하면 어떨까? Z의 16승은 누구예요? 네, Z의 8승 1이니까 16승도 1이겠네요. W의 16승의 값은 누가 되는 거지? 6승의 값 1이라고? 6승 1이면은 12승까지가 1인가? 근데 3승의 값이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W는 이거 보고 바꾼 거잖아. 이거 두 개는 같을 수가 없나요? 그럼 이번엔 20을 대입해볼까? 20을 대입하면은 Z20승은 누구예요? 8승 1이라면서요. 네, 마이너스 1이에요. W의 20승 구하려고요. W의 18승이 1인가? 그럼 W 제곱과 똑같아요? 두 개는 같을 리가 없겠죠. 그럼 남은 건 24밖에 없네. 24가 똑같은 이유는 8승한 녀석의 값 1이었어요? 6승한 것도 1이었어? 그런데 6승의 값 1이었을 때 24승의 값은 뭐가 되지? 8승의 값 1이면 24승의 값은 되신 거 맞나요? 네. 또 풀 문제가 몇 번이죠? 그럼 여기까지면은 B단계에서는 모르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이제? 네. 문제 풀 때 시간이 많이 걸리죠? 4번 1, 5번 3, 6번 1, 7번 5, 8번 2, 9번 1, 10번 4, 11번 4, 12번 5, 13번 2, 14번 2, 15번 5, 16번 5, 17번 마이너스 48, 18번 1, 19번 3만원, 20번 4. 자, 맞은 개수를 세보세요. 열세 개 7개를 틀렸나요? 자, 풀이해보겠습니다. 모르는 게 몇 번이죠? 5번? px라고 하는 식이 있는데 px라고 하는 식이 등식 다음에는 등식을 만족한다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걸 만족한다면 20을 대입한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할 일은 차수에 대한 조사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항식이라고 얘기했는데 몇 차식인지 모르잖아요. 차수의 값을 만약에 px의 값 1차식이라고 한다면
왼쪽은 몇 차인지 알아요? 네, 왼쪽 2차입니다. 오른쪽은? 그럼 되는 거네? px라는 녀석의 값이 2차라고 한다면 왼쪽이 몇 차인 줄 아나요? px라는 식이 만약에 x의 제곱 같은 식이면 px의 제곱 플러스 1은 x값 대신에 x제곱 플러스 1의 값을 대입한 거거든. 그럼 몇 차가 되는 거죠? 왼쪽은 4차입니다. 오른쪽은 몇 차죠? 앞에 있는 x하고 px라는 2차를 곱했거든. 네. 4차하고 3차니까 차수가 똑같지 않죠? 만약에 3차라고 한다면 좌변은 몇 차식이죠? px라는 녀석의 값이 3차라고 한다면 거기다 x의 제곱 플러스 1을 대입했다고 한다면 몇 차식이죠? 네, 계속해 차수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는 거 문제가 발생하네요. 이건 6차고요. 오른쪽은 몇 차죠? 차수가 안 맞습니다. 갈수록 차수의 값은 계속 맞지 않습니다. 그럼 px의 값은 1차식이 확실한 것 같은데? 자, px의 값은 1차식이어서 차수의 값을 먼저 조사한 다음에 모르는 1차식이니까 가정에서 항등식 문제를 풀라는 얘기네. 그럼 px라고 하는 항등식, px라는 녀석의 값을 ax 플러스 b로 놓고 산수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왼쪽에 있는 값은 누가 되는 거죠? x값 대신에 x제곱 플러스 1만 대입하면 되나요? 오른쪽에 있는 값은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이게 모든 실수 x대 성립하니까 항등식이네요. 왼쪽은 ax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 오른쪽은 ax의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1x인가? 그럼 네가 알고 있는 건 뭐 알고 있죠? b 플러스 1 값이 누구예요? 누구라고요? a 플러스 b는 누구죠? b의 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a의 값은 1인가요? 그래서 넌 px를 알았습니다, 이제. px라는 식은 x-1이죠? 거기다 20을 대입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되신 거 맞으세요? 자, 그 다음 독해될 문제는 13번은 3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3이 되는 3차식이 있는데 0 대입한 건 20이라고 그러고 1, 2, 3 대입한 건 a라고 하거든? 근데 전에 이런 유사한 거를 또 본 적이 있는데 fx라는 식에 대해서 식을 세우려고 합니다. 네모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3인 식이죠. 근데 1 대입했을 때, 2 대입했을 때, 3 대입했을 때 쌤이 여기까지만 쓴다면 1 대입한 건 0, 2 대입한 것도 0, 3 대입한 것도 0이거든. 하지만 뒤에다 플러스 a 하나만 써주면 1 대입한 건 a, 2 대입도 a, 3 대입도 a인가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을 만났을 때 fx를 식을 세울 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0 대입한 게 20이라고 하니까 쌤이 0 대입하려고 하고 있거든? 0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18인가? 그게 20이라고 하기 때문에 a의 값은 2인 것 같거든? 문제는 a만 구하라고 했나요? 이해되셨나요? 또 풀어야 되는 문제는 3차 방정식의 한 근이 1-i라고 하는 게 하나의 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3차 방정식에서 1-i라는 근이 나왔다는 말은 i는 루트인 거지. 이런 근이 나오려면 근의 공식에서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에 해당하는 값이 이 값이 지금 이거란 얘기거든. 근의 공식에 의해서 나온 한 근이 이거란 얘기거든.
그러니까 근해 공식에서는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 있다 보니까 한근이 1-i라고 한다면 다른 한근은 가운데 부호가 플러스인 근도 있어야지만 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그러면 지금 한 근해값이 1-i라고 얘기했고 여기는 개수의 값들은 A, B가 개수인데 A, B의 값은 실수라고 얘기했거든?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실수가 개수인 3차 방정식이라고 얘기할 거야. 실수가 개수가 되는 방정식이 있으면 한 근해값이 1-i면 I 앞에 보호를 바꾼 켈레 복수도 반드시 근해야 되거든. 근데 나머지 한 근이 더 있죠. 3차 방정식이니까 근은 사이에 3개 있을 거거든? 근데 나머지 한 근의 값이 누군지 모르겠어. 나머지 한 근의 값은 선생님이 알파라고 해볼게요. 어? 실근의 값이 알파라고 얘기했다고? 나머지 두 개는 허근이고 알파는 실근이라고? 그런데 알파인 실근도 구하시고요. B도 구하고 A도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한테는 안 배웠지만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하는 걸 알지 않나요? 알아요? 몰라요? 네? 배워서 전에 다른 사람한테 배웠지만 기억이 안 나는 거죠.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라고 하는 색깔이 빵이었을 때 세근의 합의값을 마이너스 a분의 b로 구하거든? 그 다음에 두 개끼리 곱한 것들의 합도 세근 중에 두 개를 곱한 것들의 합의값은 a분의 c로 구할 거고 세근의 곱의값은 마이너스 a분의 d로 구하는 것을 보신 적은 있나요? 네. 이제 보셨으면 외우고 계셔야지 항상 문제 풀 수 있거든? 근데 여기는 선생님이 보니까 2창이 없지 않나 싶다. 2창 없지? 자, 세근의 합의값이 누구야? 자, 세근의 합의값이 누구야? 라고 선생님이 물어봤거든? 그러니까 마이너스 a분의 b를 구할 생각이야. a는 3차항계수고 b는 2차항계수거든? 3차항계수는 1이고 2차항계수는 빵인 것 같아.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의 값이 이렇게 되겠네요? 요거 이해되시나요? 그러면은 빵이 나오려면은 이거 생각 잘못 썼다. 1 플러스 i고 1 마이너스 i지? i는 지워지고 2 더하기 알파인가? 그럼 알파가 누구라고요? 알파의 값은 구했습니다. 그런데 두 개끼리 곱한 것들의 합도 구해볼 생각이거든? 지금 한 근의 값이 지금 마이너스 2인 거 알죠?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 곱할 생각이거든? 처음에 이렇게 두 개 곱한 거는 2인가요? 그 다음 이렇게 두 개 곱한 거는 알파 플러스 알파이. 이렇게 곱한 녀석은 알파 마이너스 알파이죠? 근데 이거 두 개 지워지지? 이게 누구라고? 최고 3차항 계수분의 1차항 계수를 구할 수 있다고? 자, 3차항 계수분의 1차항 계수이기 때문에 이게 A란 얘기인가? 근데 너는 알파가 마이너스 2인 거 알고 있으니까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여서 A가? 이제 세근의 고백값을 구할 생각이거든? 세 개를 모두 곱할 생각이야. 앞에 두 개를 곱하면 2예요? 거기다 마이너스를 곱했더니 마이너스 1가? 근데 여기서 세근의 고백값은 최고창 계수 마이너스 최고창 계수분의 상수항이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최고창 계수분의 상수항. b의 값은 이거 세 개를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1을 한 다음에 4를 빼라고 됐나? 잘못 봤구나. b의 값을 더한 다음에 a를 빼란 얘기인가요? 그랬더니 누구라고요?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2가 지워지고요. 되신 거 맞나요? 그 다음 모르는 문제는
3차 방식의 근거계수와 관계는 외우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16번은 최고차함계수가 2하고 최고차함계수가 마이너스 3이 되는 2차 함수가 있습니다. 근데 두 개 함수를 같다고 놓게 된 거는 이건 방정식이라고 부르거든. 같다라고 놓은 방정식의 두 분의 차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fx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나 싶어요. fx가 지금 아래로 불러긴 2차 함수거든? fx는 최고차함계수가 누구라고요? 2라고요? 근데 뭘 대입한 빵이 나온대요? 2, 0이니까 2 대입한 빵 나오고 6, 0이니까 6 대입한 빵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2 대입했을 때 빵 나오고 6 대입했을 때 빵 나오나요? 함수 gx의 값은 최고차함계수가 누구라고요? 근데 위로 블록인 이 최고차함계수가 마이너스 3인 녀석은 마이너스 1 대입한 빵 나오고 6 대입한 빵 나온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마이너스 1 대입한 빵이 나오고 6을 대입한 빵이 나오죠.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근데 두 식을 같다라고 놓으래? 두 식을 갖다가 놓게 되면 이 gx의 값을 이항하려고 하거든, 선생님이. 그래서 gx의 값을 이항하게 되면 이걸 지금 계산해서 빵 나오는 근이 필요한 거죠. 2x-2x-6이 있고요. gx를 빼야 되는데 빼면 부호가 바뀌죠. 우리는 공통인수로 묶은 다음에 더하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공통되는 거는 x-6이 공통되나? 앞에서는 2x-4가 있고요. 뒤에서는 3x 플러스 3이 있나? 된 거 맞아요? 그 앞에 거는 5x-1라고 x-6이기 때문에 방정식의 근이 5분의 1하고 두 개 차이값을 걸어간 것 같은데 차이값? 그럼 차이값이 누구죠? 자, 그 다음도 풀어야 될 문제는 네, 19번으로 왔습니다. 19번은 원가가 1,000원짜리인 상품을 1,000원에 팔면 하루에 250개가 팔린다고 하거든? 1,000원짜리를 1,000원에 팔면은 하루에 250개가 팔렸어. 근데 판매 가격을 100원을 올릴 때마다 판매 개수는 50개씩 줄어들어? 그러면 판매 가격은 얼마에 판다는 얘기지? 100원씩 X번 인상했다고 한다면 판매 가격이 얼마가 될까? 원래 1,000원이었고 100X의 값이 추가되는 게 판매 가격이겠죠? 이해된 거 맞나요? 그러면 판매 개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된다고? 그런데 이때 상품을 판매해서 얻을 수 있는 최대 이익을 구하라고 하는데 최대 이익? 원가가 얼마래? 선생님 이거 두 개를 곱하면 이거는 매출액이거든? 매출액은 판 가격이잖아. 판매가. 판매한 가격에서 뭘 빼야지 이익인 거지? 지금 판매한 거는 1000 곱하기 250 마이너스 50x만큼 팔았나? 이게 판매 개수? 이게 한 개당 원가? 이런 거 맞아요? 원가를 제거하면은 그게 이익인데 이 이익의 값이 최대값을 걸어가는 거 같거든? 뒤에 게 똑같죠? 그럼 앞에 거만 빼면 되겠다.
앞에 걸 빼겠더니 100x 곱하기 250 마이너스 50x인가요? 이거의 최대값 구하라고 하는 것 같아. 쌤이 지금 마이너스 50으로 묶어주면 마이너스 50을 앞에다 쓰려고 하거든? 여기까지 된 거 맞으세요? 이러면 지금 어디로 블록이 있는 함수인 거죠? 위로 블록인 녀석인데 x축과 만나는 교점이 누구예요? 0하고 5예요? 그럼 최대값은 x한테 무엇을 대입했을 때 최대값이죠? 2분의 5가 정 가운데인가요? 정 가운데에서 최대값을 가지겠죠? 그런데 쌤이 지금 문제 풀 때 x번 인상했는데 2분의 5번은 없거든? 2분의 5번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런 것만 가능하지 않나요? 그래서 두 번이었을 때나 세 번이었을 때가 그때가 최대값을 가질 것 같아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럼 이걸 선생님이 지금 fx라고 한다면 2분의 5를 대입했을 때가 최대값인데 x는 2분의 5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몇 번 몇 번은 두 번이나 세 번이어야 되거든? 2 대입하면 이 값이 2 곱하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인가? 마이너스 5천에 마이너스 6을 곱하면 3만인가요? 또는 3을 갖다 대입해볼까? 3을 대입하면 3 곱하기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이너스 6? 그것도 3만원인가요? 최대값은 2일 때나 3일 때, x가 1일 때나 3이었을 때 3만원이 답입니다. 이해되신 거 맞으세요? 자, 또 풀어야 될 문제는 2차 함수 fx가 있습니다. fx라고 하는 2차 함수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고 합니다. fx의 그래프하고 x축과의 교점이 알파 베타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말이 무슨 말인지 혹시 알 수 없죠? 2보다 작은 숫자를 대입한 거랑 2보다 큰 숫자를 대입한 게 같은 값을 갖는다고 얘기하거든? 자, 만약에 최고창 계수가 양수면 아래 블록이죠. 아래 블록인 게 x축과 만나 생기는 교점이 알파 베타로 얘기한 것 같거든? 근데 우린 정 가운데를 축이라고 하죠. 축의 값이 2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 왜냐면 2에서 x만큼 오른쪽으로 간 값과 2에서 왼쪽으로 x만큼 간 녀석이 같은 높이의 함수값을 가져요 라는 얘기거든. 이해된 거 맞나요? 그 대칭축이라는 말이 이해되셨나요? 근데 그림은 0부터 5까지 그림을 그렸다고 한다면 0부터 5까지 그림을 그렸다고 한다면 최소값이 마이너스 8이고 최대값이 1이라고 하는 것 같거든? 그럼 그림은 다 그리지 말라는 얘기네. 이거 다 그리지 말고 이런 식으로 그리라는 얘기지 않았을까? 여기가 x의 값이 0인가 봐. 0부터 5까지 그리라고 했나요? 여기가 x의 값이 3가 봐요. 여기가 x의 값이 5인가 봐. 0부터 5까지 그렸을 때 제일 작은 값이 마이너스 8이라고 얘기했니? 제일 큰 값은 1이라고 얘기했나요? 그런데 그때 이 fx의 값은 2x-13하고 접한다고 얘기했거든? 자, 일단 한번 해봅시다. 지금 대칭축의 값이 2가 되는 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중학교 3학년 때 이렇게 돼 있으면 대칭축이 2인가요? 근데 뒤에 있는 상수항의 값이 누군지 몰라서 뒤에 q라고 선생님이 썼어요. 이게 x가 2대칭인 2차 함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5대2 반개 1 나왔을 때 최대값, 2대2 반개 마이너스 8 나온 게 최소값이 됐으면 좋겠다면서요.
그러니까 대입하면은 연립방식 풀어서 A하고 Q를 구할 수 있을 것 같거든? 5대입 했더니 9A 플러스 Q가 되고요. 그 값이 1이라는 식이 나오고요. 2대입 하게 되면은 Q만 마이너스 8인가? 그럼 Q한테 마이너스 8 대입하면 2항 했더니 9고 A는 1인가요? 그래서 함수 fx의 정체가 A한테 1 대입했고요. Q한테 마이너스 8 대입했거든? 이제 확인할 거는 A가 양수였을 때는 이런 식이 나오는데 이 식과 이 식이 접한다면서요. 접할 땐 어떻게 푸는 줄 알고 있나요? 이차 함수하고 직선이 접할 땐 어떻게 푸나요? 중학교 3학년 때 두 식이 접했을 때는 같다라고 놓은 방정식이 쌤 이거 전개하려고 하거든?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가 이거 전개한 거고 그거하고 2x 마이너스 13을 똑같다고 놨어. 두 개를 같다라고 놨을 때 교점의 개수가 하나죠. 접하는 게 교점이 하나여서 접할 때는 이 방정식의 근이 하나에 있다라고 놓고 봅니다. 그럼 이게 근이 하나에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거든? 이거 근이 하나인 거 맞아요? 그래서 이게 3에서 접하는 건가요? 그래서 이건 근이 하나이기 때문에 접합니다. 근이 두 개면 두 점에서 만납니다. 그러면 지금 접하는 거 확인했습니다. 모든 조건을 다 만족하는 거군요. 그래서 우리가 찾는 값은 알파 베타를 구하라고 한 것 같은데 알파 베타 합을 구하라고 했나요? 그 알파 베타 합을 갖다 구하라고 했으니까 알파 베타의 합은 요 fx라고 하는 함수가 x축과 만나 생기는 근을 구하라고 하는 것 같거든. 이 점좌표 알파 베타. x축은 y는 빵이라고 하는 선이거든. 이거하고 이거 두 개가 만나 생기는 교점이 알파 베타야. 그러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의 값이 빵하고 똑같다고 놨을 때 그때 이거에 근이 필요한 거거든. 그게 교점의 x좌표인 알파 베타입니다. 근데 두 분의 합의값을 혹시 구할 줄 아시나요? 네, 이것도 중학교 3학년 때 2차 방정식에서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로 구하고 두 분의 고백값은 a분의 c로 구하는 걸 알고 있거든. 근데 이게 문제의 해주야. 수학은 이걸 용납하지 않아. 네가 예전에 배웠던 거를 모르는 걸 허용하지 않아, 수학은. 자, 그렇다면 두 분의 합이 누군지 답해 주실래요? 하나만 얘기할까요? 네, 두 분의 합의 값은 4가 답이네요. 물론 최고참계수 음수인 것도 다시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최고참계수 양수인 걸로 답이 나왔으니까 선생님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거 말고 또 틀린 문제가 있지 않나요? 또 7개 틀렸다고 했던 것 같은데 6개 질문한 것 같은데 다 질문했나? 다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올 때는 시험지 드린 게 지금 3회분 19, 20, 21, 20, 23 다섯 5회분 줬구나. 5회분 줬는데 그 중에 2회분만 풀어볼까요? 네, 2020년 거, 2021년 거. 그 두 개만 풀어봅시다. 네. 잘 가세요.